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약속한 대로 생방송을 10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묻는다, 홍준표가 답한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생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기를 좀 살리고 흥을 돋구고 신명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정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서로 정오하고 분노하고 소시오패스 사회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내년 기해년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 편안하게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막 올라오는데 다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질문해 주시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가 옳았다는 그 질문 알렉스 님이 하셨는데 요즘 옳았다는 의견이 많죠. 그리고 여기 방금 신재민 씨도 이야기 나오는데, 청와대에서 김태우 6급 주사께서 폭로를 하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급 사무관이 다시 폭로를 했으니까 신재민 씨는 그럼 쏘가리인가요? 청와대 주장대로 한다면 김태우는 6급 미꾸라지고 신재민 씨는 5급 쏘가리가 되겠네요. 그럼 다음에는 그럼 무엇이 나올 차례인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사파 임종석하고 조국 때문에 나라가 적화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빨리 올라가네요. 비례대표 없애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물으셨는데, 사실 국회의원은 국민대표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대통령제 국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전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게 맞습니다. 독일처럼 정당 정치가 안정이 되고 그런 나라에서는 또 내각 책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정당 대표제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해도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미국식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안 해도 됩니다. 광고는 왜 안 넣어요? 이 광고는 그 구글사에서 넣습니다. 구독자 1000만 이상, 조회 시간이 4,400시간이 이상이 되면 구글사에서 별도로 광고를 넣어줍니다. 근데 그 광고를 여러분들께서 다 봐주셔야지 구글사에서 달러로 저희들한테 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구글사에서 이제 곧 광고를 넣겠죠. 광고를 넣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봐주셔야지 우리 제작진들 월급을 좀 줍니다. 지금 제작진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탄핵이 가능할까요?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이 있을 땐가 국회의원 하실 땐가 명아리 사찰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했거든요. 그걸로 한다면 탄핵감이 되겠지만은 글쎄요, 지금 국회 구성선 이게 탄핵이 될 만한 구성이 아니죠. 예.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외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잘못했죠. 그러면 안 될 텐데 좀 생각이 모자랐죠. 보수가 하나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는 선거로 하나가 되어야지 억지로 인위적인 정적의 표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은 나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년 총선 때 국민들이 어느 진영이 한국 보수파를 대표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 하나가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페미니즘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소위 이수역 사건하고 뭐 그런 사건이죠. 워마드하고 또 그런 문제인데 나는 남녀간 이게 좌우가 편가르게 하는 것도 참 힘든 대한민국인데 남녀도 편가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면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 나는 그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페미니스트죠. 그러나 그것을 한쪽에 기우는 정책은 해서는 안 되고 남녀가 똑같죠. 평등하죠.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TNG 사장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폭로됐다. 그것은 이 정부에서 이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태우 6급을 미꾸라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신재민 씨는 쏘가리라고 이제 또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제대로 하려면 이것은 자기들 말대로 한다면 과거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를 탄핵감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들도 지금 탄핵감인 셈이죠. 예. 내각제 열망을 더 커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직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는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제가 답변하기 그렇네요. 연방제 통일 위험성, 이거는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마지막 목표가 연방제 통일입니다. 남북 연방제 통일인데 이거는 우선 그 추진을 하려면 내후년 총선 때 자기들이 3분의 1을 정의당하고 합쳐서 또 평화당하고 합쳐서 3분의 1을 만들어서 개헌을 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때, 내후년 총선 때 이것은 막아야 할 겁니다. 연방제 통일을 하면 왜 위험하냐? 예멘 같은 예를 들어보면 예멘은 남북 예멘이 통일을 했다가 다시 갈라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체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국민들 속에서 평화라는 개념으로 속에서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이 이 정권의 목적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시켜 주세요. 이 정권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사법시험은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될 겁니다. 상속세 폐지는요. 원래 상속세를 폐지하는 게 이제 바람직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부자는 부자대로 계속 살아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속세는 좀 인하를 시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폐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기업 승계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너무 많이 매기게 되면 팔아서 자식한테 줘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 승계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위 자식들이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예. 자치경찰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적절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같이 광대한 나라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자치경찰제는 부적절하다. 굳이 한다면 교통이나 사소한 위생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자치경찰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형제도는 제 유튜브에 한번 자세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도 최저임금 올리는 거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제사정에 맞아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경제사정에 맞지 않게 올려나가면 우리나라가 특이한 것이 미국의 경제인구의 5%만 자영업자인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2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주체 중에서 25%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사실 망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최저임금 등을 산정하는 게 옳지 않느냐. 또 최저임금 산정위원회에 최저임금의 당사자인 소상공인 그다음 자영업자들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노총이나 경총이나 기업이나 노조의 사람들이 자기들하고는 관련 없는 그 최저임금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 구조도 잘못된 겁니다. 나는 최저임금도 굳이 말하자면 시장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 굳이 정부에서 강제로 강압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것 그것도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우선 제일 먼저 하려면 국가가 갑질을 안 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문정부가 하는 것은 국가 갑질 경제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사회주의식으로 모든 방면에 기업을 압박을 해서 말하자면 그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구조하에서는 기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업한테는 무한대의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낮춰야 됩니다. 낮추고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할 것은 강성기종노조를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성기종 노조의 나라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서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죠. 지금 6,000명이 보고 계신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 재미있게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재미있게 하려고 하니까 신재민 그 사무관 폭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정권 그 시각대로 한다면 육국 김태우 그 주사는 미꾸라지 그리고 신재민 씨는 쏘가리라고 하겠죠. 그런데 벌써 이거 딥스로트 또는 휘슬 블로우라고 하죠. 이 정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폭로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정권이 무너진다. 말하자면 정권이 넘어가고 있다. 그런 제일 첫 신호탄이 바로 딥스로트 휘슬 블로우라고 하죠. 그 내부 폭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건 정권이 넘어가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그걸 알아야 될 겁니다. 자, 또 언론 쭉 거쳐보냈네. 예. 현재 남북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연초부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전부터. 김정은 정권의 속성을 보면 절대 핵을 없앨 수가 없다. 핵이라는 것은 자기 체제 유지 수단입니다.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면 아마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권좌로부터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절대 비핵화할 수 없는 사람이 비핵화한다고 1년 전에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답방 때 세계를 상대로 뭔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 못 내려오는 거는 지난번에 내가 귤상자에 귤 만들어 갔겠냐, 그리고 채권을 왜 갔겠냐. 나는 이미 남북 정권 간에 답방에 대한 거래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쉽게 못 내려오는 것은 비핵화 약속 때문일 겁니다. 다시 세계를 상대로 위장평화 약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내려오는 거로 봅니다. 이 정권은 이것을 평화 개념으로 위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사실상 독재 정권, 전체주의 정권이 평화를 내세워서 평화를 지킨 사례가 없습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자면 1938년인가 9월에 있었던 히틀러와 영국 수상의 체인벌린 수상의 평화회담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체인벌린 수상이 히틀러하고 미넨 협정을 맺고 그 조약서를 들고 합의서를 들고 런던 공항에 내리면서 런던 시민들한테 여기에 평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6개월 뒤인가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전체주의자들, 독재 정권하고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평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튼튼한 안보를 통해서 소위 국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비핵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으신가요? 42년 동안 사이 좋습니다. 나는 집사람이 일찍 들어오라고 11시 전에 들어오라고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11시 전에 집에 갑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여성을 중심으로 남녀 평등을 이루려고 그 부를 만들었는데 요즘 그 20대, 30대들은 참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 남성부는 없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나는데 지금은 한국 사회가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느냐?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도 같이 보는 그런 부서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문재인 케어 문제는 지금 1월 초에 최대집 의협 회장하고 저하고 대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홍카콜라에 다시 들어와 보시면 1월 초순경에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요즘 읽으시는 책은 외교 관련 서적입니다. 혼돈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추풍용 노래 부탁하시는데 지금 목이 새서 노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한번 내 노래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는 아직은 지금 방송하고 프리덤 코리아 론칭하는데 전력을 쏟기 때문에 내가 거기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은 저는 잡식성입니다. 라면서부터 된장찌개까지 무엇이라도 먹습니다. 애국당이 박근혜 사면을 기치로 고을 연령층을 흡수하고 보수 젊은 연령대가 분열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애국당의 이름으로 그게 박근혜 사면이 되겠습니까? 선거에 박근혜 사면 되려면 내년 선거에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압승을 하면 이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 안 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 당에 대해서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탈원전은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발송이죠. 오히려 요즘 그 SNS 보면 탈원전 그거 하면서 본 영화가 판도라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SNS 보면요, 그걸 패러디해서 관도라 하는 그런 패러디가 유행입니다. 잘못했죠? 이건 엉터리죠. 비트코인 가지고 이 정권에서 그 비트코인의 전향적인 기능도 모르고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나는 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은 있나요? 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손흥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도 축구 좋아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 같은 분은 정말로 대한민국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께서 그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에 베트남을 가보시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게 베트남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 같은 사람은 결국 애국자죠. 예. 예, 그렇죠. 판도라라는 그걸 패러디해서 요즘은 SNS에서 관도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없애주세요. 근데 뭐 자기들이 지금 자기 팬들끼리 청원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것은 그걸 갖다가 수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없애기는 어렵겠죠. 군장병 평일 외출 외박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양심적 병력 거부하고 같이 한번 보면 어떻겠습니까?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게 그게 참 잘못된 게 이것도 아마 1월 초에 왜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나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곧 1월 중순에 자세히 한번 보시죠. 대통령 되면 불체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불체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소위 그 한국의 난민하고 최근에 예멘 난민 문제가 핫 이슈가 됐는데 나는 거기에 이해하기 힘든 게 예멘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 예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중동 지역 그리고 가까운 유럽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지구 반바퀴를 넘어서 우리나라 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예멘 난민은 들어오는 걸 불허하고 이분들은 중동의 인근 국가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입니다. 어상 코디 배현진 사장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군복무기간 단축하는 거 이건 참 문제인데 북한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제대로 이게 군인 하나를 만들려면 2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그 전투병과에서 전투력을 가진 군인을 하나 만들려면 2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포퓰리즘으로 자꾸 복무기간을 단축시킨 거
나는 그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나는 처음 도입할 때도 찬성하지 않았고 나는 그거 반대합니다. 보수 통합의 가능성 너무 흩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내년에 투표를 하실 때, 내후년이죠. 투표를 하실 때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게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짜 보수들은 없어지고 실제 우리 보수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국민들이 해줘야 될 문제지 그것은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김성태, 김무성, 장제원, 남경필 같은 철새들은 당에서 안 쫓아내시나요? 이 사람들 순간적으로 자기들 소신대로 지난 탄핵 때 판단을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데 한지는 있지만은 사실 지난 탄핵 때 남아 있었던 분들도 박근혜 탄핵 막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막은 일이 있습니까? 남아 있은 사람들은 그 눈치나 봤죠. 그 똑같죠. 신재민의 진정성은 어떻게 되나요? 예. 진정성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진정성의 문제는 그 사람이 폭로를 함으로써 얻는 불이익과 폭로를 하면서 얻는 이익에 그걸 한번 형량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분이 폭로를 하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성 판단을 하실 때는 그 폭로를 하면서 자기한테 돌아올 불이익, 그런 폭로를 하면서 자기한테 또 돌아올 이익, 그걸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진정성 여부가 판단이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실제로 이 코카콜라입니까?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배현진님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현진 그 대변인은 내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속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밝고 소신이 뚜렷하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김재동은요, 내가 그 평 자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평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대입 정책을 우리 양정호 교수님하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입 정책이 바꿔야 됩니다. 말하자면 7, 8가지 편법 입학하는 절차 그게 있기 때문에 난 공정치 못하다고 봅니다. 수능만으로는 정시만으로 100% 대입을 들어갈 수 있어야지. 수능을 1년에 2번쯤 보고 2번쯤 봐서 좋은 성적으로 대입 가는 그 제도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경제정책은 저희 홍카콜라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이병태 교수님하고 1시간 한 40분 토론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지금 현재 경제정책이 왜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장애인 비하발은 그거는 이 사람도 내 평가 대상에서 이미 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전쟁 가능성 이야기하시는데 남북이 군사적 균형이 맞을 때는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사적 균형이 깨어질 때 언제나 전쟁은 일어납니다. 나는 북한은 지금 군비 축소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GP 철거 저거 하고 저 평화쇼를 미리 하는 게 이게 옳은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인데 철조만 끊어가지고 여당 의원들한테 나눠주고 생쇼를 한 게 나는 그런 사람이 군인이 되는 거 그것도 전방사단장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라 운영하는 거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홍카콜라 제작자 배현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자, 벤진 대변인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은 홍준표 대표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저는 한번 놀러 나왔습니다. 예. 학창 시절에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학원에 다녀본 일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지도도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예 하다가 수학이라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자체를 숫자까지 외워버립니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대표님, 예. 이 방송 해보니까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재밌는 게 아니고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 방송이라도 해야지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현재 전부 지금 괴벨스 공화국이 돼서 언론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좌파 정부 지금 호위하는 데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가피하게 홍카콜라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스스로 자립해야지 왜 홍준표 대표를 따라다니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제작자가 배현진 대변인입니다. 저는 출연자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따라다니고 그 이야기하는 거 그건 참 웃기는 게 그게 소위 상김시대의 개파 논리인데 이미 나는 정치 23년 하면서 단 한 번도 개파를 만들어 본 일도 없고 개파를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편에 삼류 출연진들이 개파적인 시각에서 그래 이야기하니까 내가 참 어이가 없다. 네, 방금 저희 홍카콜라가 또 실시간 9,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4시 반까지 홍카콜라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그래도 미션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뭐야 또. 저거 자꾸 물어봤는데. 포털에 TV 홍카콜라라는 검색어로 실시간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될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또 카메라 뒤에 제 본연의 자리로 가서 지켜보면서 기습적으로 이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금 벤진 대변인이 이 TV 홍카콜라 사장입니다. 사장이고 저는 출연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옷도 그렇고 전부 코디네이터가 하는 것도 벤진 대변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벤진 대변인이 사장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출연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홍준표가 배현진을 따라다니는 그런 구조지 거꾸로가 아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괜히 종편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MBC가 워낙 좌파 방송이라서 MBC 대항하기 위해서 종편을 4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종일 편파 방송만 해요. 그래서 종편입니다.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수사권 주는 게 맞죠. 문제는 독립 수사권을 주느냐 그 뜻입니다. 그런데 검찰 지금처럼 하면 경찰에 독립 수사권을 주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나도 검사 출신인데 나는 검찰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은 내 여기 법조 들어오고 처음 봤습니다. 오죽하면 검사 출신인 내가 1%도 안 되는 주구들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망가진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좋아하는 예능인, 내 좋아한다 그러면 텔레비에 지금 못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기보다도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종옥 씨인가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 내 집사람 다음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경규 씨는 지금 이경규 씨하고 친하다고 하면 이경규 씨가 또 방송에서 배제가 될 거고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방송 잘해서 돈 많이 벌기 바랍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홍카콜라 들어가 보시면 사형제에 대해서 왜 사형 중단이 잘못됐나 그걸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권 잡은 뒤 주사파 잔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권에 잡으면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저녁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맛있게 준비해 놓을 겁니다. 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아까 수십 페이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보면 활성화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이 정부는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 정반대로 할 거예요. 또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주 52시간 하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주 52시간 하고 먹고 살기가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더블잡 시대로 갔잖아요. 말하자면 직업 2개 시대로 갔다는 겁니다. 미국이 더블잡입니다. 미국은 언제나 더블잡인데, 그러면서 미국은 더블잡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더블잡이더라도 아주 말하자면 막일 비슷한 것으로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나는 주 52시간 하는 거 좋죠. 그거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했어요. 나는 주 52시간 하고 난 뒤에 현장에 가보면 저녁을 굶는 삶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찾아야 될 겁니다. 요게 뭐죠? 메갈, 이 아까 종전선언 새해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전선언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할 여건을 만들어야죠.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군사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군사균형이 맞는다는 것은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비핵화를 안 하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우리는 북의 핵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하려면 비핵화를 북한에서 해야 되겠죠. 그걸 하지도 않고 이 문재인 정권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 작년에 그 판문점 선언을 할 때 1년 안에 비핵화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남북이. 김정은도 그래 약속을 했고. 근데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근데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비핵화를 하려면 자기가 지금 북의 김정은 자기가 축출당할 파인데 어떻게 지금 비핵화를 하겠어요? 비핵화 못한다면 종전선언 하기 어렵죠. 예. 배현진 꼭 국회에 입성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송파 잠실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원래 처음에는 제 지역구였어요. 15대 때. 근데 배 대표는 지난번에 소위 묻지마 투표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내가 무조건 되리라고 봅니다. 국민연금개혁, 이거는 지난 정권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개혁의 방안이 있고
소위 더 내고 덜 받는 제도 하자 뭐 온갖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그 연금이라도 제대로 한번 운용을 했으면 합니다. 근데 이 정부의 말하자면 택도 아닌 전문 인사도 아닌 사람을 그거 다 보내가지고 작년 1년 동안 국민연금이 적자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연금 주식을 이용해서 지금은 기업도 인수를 하려고 대든잖아요. 말하자면 연금 사회주의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정부가 지금 국민연금도 이런 식으로 까먹기 시작하면요. 얼마 있어 다 고갈돼 버립니다. 자서전은 언제 나와요? 당랑의 꿈은 1월 초에 나올 겁니다. 소년법 폐지. 소년법 폐지보다 소년법이 그대로 두고도 처벌 과정만 좀 고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개인 방송 시대가 됐죠. 개인 방송 시대가 됐는데 이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구독자 수도 보지만 사실상 중요한 것은 조회수입니다. 구글에서도 조회수를 기준으로 이래 광고를 붙이고 조회수를 기준으로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그 홍카콜라 TV의 조회수가 평균 35만입니다. 1일. 근데 어느 방송 종편의 어느 방송은 조회수가 1일 18만 배 안 돼요. 특히 MBC도 나는 18만 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어느 종편하고 MBC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조회수를 넘어섰죠. 넘어섰는데 이 조회수가 100만이 되면 공중파 3사하고도 맞먹는 뉴스에 한해서는 공중파 3사하고도 맞먹는 사회적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홍카콜라 속에 들어와 보시면 재미있는 일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사군 체제하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육해공군하고 해병특정사령부를 하자. 말하자면 북한의 특수 8군단에 대응하는 해병특수사령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다 떨어뜨렸잖아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강한 사군 체제로 할 생각입니다. 김어준이 라디오에 안 나갑니까? 김어준 씨는 옛날에 나는 꼼수도 할 때 내가 그 2시간 반을 나가준 일이 있는데 요즘 그 친구 커져가지고 요즘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자기 세상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송에는 내가 나갈 필요 없죠. 나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강현재 똑똑한 사람이죠. 강현재 평가라고 하는데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야무지고 여태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방황을 했는데 요즘은 저하고 뜻이 맞아서 같이 일 잘하고 있습니다. 5.18 명단 공개하라 하는데 저거 내가 어느 거구단체나 이런 데서 내가 5.18 유공자라고 거짓말 하는데 나 5.18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명단 공개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거 왜 자랑스러운 명단인데 지금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5.18 명단에 진짜 5.18 유공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들어감으로써 자기 자식 때까지 소위 5.18 희생자도 아니면서 유공자도 아니면서 들어가서 그 나라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명단 공개하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명단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자랑스러운 명단이죠. 자기들로서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공개가 돼야 됩니다. 유튜브 하자고 누가 제안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미국 전술핵 도입이 가능할 거예요. 전술핵을 안 주면 우리가 자체 핵 개발해야 되겠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시는지요?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매일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왔어. 네. 예, 대표님, 예. 평소에 영화 많이 보시는 것 같던데요. 영화는 나는 그 자주 보죠. 네. 어, 주로 누구랑 영화 많이 보십니까? 우선 집사람하고는 늘 같이 가고, 네. 그 다음에 내 아들들하고 혼자 영화를 가죠. 네. 롯데는 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주차하기가 워낙 어려워가지고 함 들어가려면 그 1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롯데 갈 때는 지하철 타고 가고, 아, 네. 그 다음에 강남에 뭡니까 CGV. CGV 아, 네. 그거 갈 때는 차 몰고 가죠. 예매도 직접 하세요? 예매는 우리 큰아들이 하죠. 큰아들이 큰아들이 그게 하면 요즘은 연애 매매를 많이 하면 그게 공짜로 주는 표도 있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늘 하죠. 최근에 보신 영화나 인상 깊었던 영화 하나 이야기 저희한테 재밌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오길남 박사 나온 그 출국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죠. 네. 봤는데 또 최근에 뭡니까 헌터 잠수함 잡는 잠수함 그 영화를 보려고 하니까 그 영화는 아예 영화관에 없어요. 영화 걸리지가 않은 예, 헌터킬러 말씀이시죠? 헌터킬러. 네. 헌터킬러 보려고 했는데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뭡니까 IPTV 들어가면 네, 네. 돈 주고 보는 게 있어요. 거기서 봤는데 그런 영화는 이상하게 안 걸고 IMF 때 뭡니까 왜곡되게 해놓은 그 영화만 잔뜩 걸어놨더라고. 네. 그래서 나 그 영화는 나는 볼 필요가 없는 그 이야기 전부 스토리텔링 들어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지난번에 다키스트 아워 할 때도 아예 그 영화를 뭐라자면 그 위장평화에 대한 히틀러의 위장평화를 네. 비판한 영화거든요. 네. 이 다키스트 아워 같은 경우에 게리 올드만이 그 영화 가지고 그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화를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아예 못 보게 저도 한밤중에 걸거나 거의 안 해버렸어요. 예. 저도 조조로 어렵게 봤거든요. 예. 네. 다키스트 아워 헌터킬러 최근에 헌터킬러도 극장에서 내렸죠 아마. 네. 내리고 나는 영화를 자주 보죠. 얼마 전에 본 영화 신과 함께강 그 영화는 네. 참 황당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라서 예. 아무래도 판타지적인 얘기가. 근데 좀 황당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영화 속에는 그 영화 보면 아마 사람들이 죄 짓는 게 네.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죽어도 이건 저승에서 심판받으니까. 네. 그런데 좌파들은 뻔뻔해서요. 그 영화 봐도 뉘우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원작 그 웹툰의 작가인 주호민 작가 작품 많이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나는 이제 방학 어릴 때는, 시즌이니까 많이 봤죠. 네, 심심할 때 방학 때 집에서 이런 영화 하나 보면 공부도 되고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영화 내가 추천할 만한 영화가 없네요. 나는 영화는 참 많이 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꼭 가는데 네. 최근에는 내가 걸린 영화들 보니까 추천할 만한 영화는 없어요. 없으세요? 우리 이제 나중에 1월 달 들어가면 허무한. 다시 이제 영화도 영화 문화 예술 산책 프로도 지금 사이트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문화 예술에 대한 사이트도 해가지고 영화도 추천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는 이제 추풍령 지금 저희 시청자께서 요청하셨는데 목이 새서 못 하시겠다고 아이, 지금 안 하셨는데 돼요. 지금 안 저희가 되는 게 2만 명 시청자가 되면 아이, 그래도 그래 약속하지 마고 노래가 그러면 아니라. 나보고 하지 마고 네. 2만 명 되면 배현진 사장이 노래를 안 말하고 저 알아주는 음치인데. 아이 배현진 사장이 한번 노래하세요. 그러면 네. 시청자 2만 명 돌파하면 제가 노래를 하겠습니다. 예. 뭔가 지금 들어왔다가 엎어서 쓰고 가는 느낌인데 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계속해서 재밌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예.
정교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내 어제 거기에 양정우 교수님하고 한 이야기 중에서 학생부 없애면 됩니다. 학생부 없애면 소위 정교조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갑질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 시험에다 학생부 없애버리고, 그리고 학생부 자체를 대학 입시에 반영을 안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정교조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네. 또 아까 페미니스트는 남녀 공이 좀 같이 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로닷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마이크로닷 그게 도시어부 프로 보면서 그 친구 아주 예능감이 뛰어났던데 왜 최근에 프로에서 빠진 걸 내 한번 봤어요. 아마 아버지인가 누군가 사기죄로 말이 나오고 난 뒤에 빠졌던데,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자식한테 그렇게 책임 묻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난 마이크로닷 도시어부 다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방송국에서 젊은 사람, 예능 뛰어난 사람을 자기 아버지 문제인가 사기 문제인가 그거로 그래 빼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운동은 뭐 하시냐? 젊었을 때 중고등학교는 태권도를 했죠. 그래서 내가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 태권도 협회장도 했고요. 그리고 내 골프를 인도화를 한 번도 안 갔는데도 나는 독학 골프입니다. 그냥 나 혼자 테이프 보고 그래 했는데 한때는 골프 싱글도 쳤습니다. 골프 때문에 내가 미국 가서도 금요일 날 오후에 골프 치다가 한번 혼난 일도 있죠. 경남지사 할 때 금요일 날 오후에 오전에 일 끝나고 오후에 골프 한번 치다가 골프 쳤다고 혼난 일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복근 비결, 이거는 복근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그 당시 제 몸무게가 48kg였어요. 말라서 못 먹어서 지금 그래 한 거지 그건 복근 아닙니다. 또요. 동성애자 처벌, 나는 이거 찬성합니다. 나는 찬성하는 게 동성애자를 인정을 하자.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하면 나는 그건 곤란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 남녀를 이래 분별해서 보냈다면 거의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간단하게 그래 생각합니다. 보수가 젊어져야 한다는 생각. 사실상 이 보수라는 것은 사실상 젊었을 때 좌파를 안 하면 소위 머리 나쁜 사람이고, 또 늙었을 때까지 좌파를 하면 그것도 머리는 나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회 안정을 바라는 세력들은 소위 보수 우파 진영이 많고, 사회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진보 좌파 진영이 많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난 그런 생각입니다. 기업 살리겠다는 생각, 이거 간단하죠. 기업자를 지금 이 정부에서는 범죄시 하잖아요. 모든 것을 최저임금법 옮기면 범죄자, 그 다음에 52시간 넘어가면 범죄자, 그리고 요즘 김영근법인가 또 새로 생긴 거는 이사회 공사장에 사고 나면 사장 책임 온갖 걸 기업을 범죄자라고 하는데, 기업이 지금 살아날 리가 있습니까? 일자리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또 법인세를 잔뜩 올리고
세상에 지금 세계가 가는 방향하고 거꾸로 가는 게 이 좌파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하면 다 고치면 나라가 살겠죠. 박근혜 출당 잘한 짓인가? 이건 내 대답을 좀 길어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는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부담이 될 때에는 늘 탈당을 해왔습니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선거 전에 탈당을 했습니다. 또 노태우 대통령이 YS 선거 전에 탈당을 했습니다. 대부담 갖지 말고 선거 임하라. 그다음 YS도 탈당을 했습니다. 선거 전에. DJ도 탈당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탄핵으로 괴멸된 시점에 그 탄핵을 당한 분이 탈당을 해주면 당이 얼마나 부담이 덜겠습니까? 그런데 탈당을 안 하시고 말씀이 없으시니까 또 우리가 그 당시에 복당파를 덜어야지 개헌 저지선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출당을 시켰다. 그걸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권을 잡고 총선에 이겨야지. 그래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우리 내부가 박근혜 출당 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탄핵 때 찬성한 사람 배신자니 탄핵 때 남아있었던 사람은 비겁자니 서로가 싸워본들 좌파 정부만 좋아집니다. 이제는 국민들 마음이 하나가 될 때입니다. 예. 자, 이제 배현진 그 사장을 내 따라다닌다. 홍준표 개다. 나는 개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나는 배현진 사장이 운영하는 그 홍카콜라 이 TV 방송사의 출연자에 불과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지금 얼마나 됐죠? 한 1시간 했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조금 이따 오겠습니다. 네. 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습니다. 예.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서 문준용 취업비리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지난번에 대선 때도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죽 자식이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 아들을 별로 좋지 않은 고용정보원에 취업시켰겠냐. 내가 그래서 2006년도가 7년도 그게 환노위원장 할 때 우리 당 의원이 그 문제를 집요하게 물었는데 내 고용정보원 국정감사장에 가서 내 질문을 자제해라.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자식 문제를 지난 대선 때 집요하게 다른 후보들은 물고 늘어졌지만은 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해창 총재 때 내 자식 병력 문제로 민주당에서 집요하게 허수음을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두 번이나 떨어뜨리는 걸 본 일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이 그런 자식 문제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끝까지 그 문제를 제기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정은이 내년에 방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려면 비핵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쇼하려고 방문하면 아마 그 다음부터 자기가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핵화에 확실한 약속 없이 실행 없이 내년 되려면 지금 비핵화 자기가 약속한 게 1년입니다. 4월까지.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거기에 확실한 대책이나 증거 없이 폐기하겠다는 증거 없이 내려온다면 아마 남북 문제가 더 꼬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방문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아마 방문 대가는 받겠죠. 받고 자기들이 방문 대가는 다 받겠지만은 실제로 이번에 서신 보낸 것도 어느 정도 방문 대가는 받은 것 같은데 제 추측입니다만은 거래는 성사된 것 같은데 못 가서 미안하다. 막 그런 뜻이 아닌가 난 그래 봅니다. 개파가 없다면 너무 정없이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개파가 없다는 게 또 좋은 게 국민이 다 개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내 개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편가르기 난 정치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당 사람들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서 대처하는 게 맞겠죠. 굳이 개파를 가지고 있어야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삼김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정치판이 전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국회의원들이 만약 전당대회 때 A라는 사람 찍으라고 한다면 그거 아마 미키 들어가는 사람이 10%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몇 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개파가 필요 없습니다. 담배값은 저는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담배값은 좀 지난 대선 때 서민들의 기호품이니까 이거는 원래대로 환원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17만 4천 명 정원되면 구조조정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 수 대폭 줄여야 됩니다. 대폭 줄이고 가능하면 공무원은 이게 세금 나눠먹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그래서 망했는데 이 정권 아무리 느리는 공무원도 아마 다음 정권 되면 아마 지금 느린 것보다 더 줄여야 할 겁니다. 노무현 일가 680만 원 뇌물 혐의에 대한 그거 아마 공소시효가 거의 다 끝나갈 겁니다. 아직 수사를 안 하고 있죠. 고 이재수 장관 장례식 때 현역군이 한 명뿐이 안 왔어요. 글쎄요. 그 장군들이 옛날 장군들 기계 높던 장군들하고는 좀 달라졌죠. 요즘 전방에 한번 보십시오. 철조만 끊어가지고 출세할 기라고 여권의 의원들한테 7명이나 그 기념품을 보내고 요즘 장군 같은 장군이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죄지었나? 나는 개인기업, 그게 주식회사 형태라기보다도 개인기업의 소유주가 누구냐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압수수색하는 거는 나는 그래도 되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2030 인기가 급상승 중인데 나는 인기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꼬리 닦는 습관 꼭 고쳐지. 이 고치려고 하는데요. 이 왜 그러나 말을 이래 많이 하다 보면 이가에 허여에 침이 묻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닦아내야 안 됩니까? 가능하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닦아내야죠. 강제 해고당했다. 3년 단위 회사에 강제 해고당했습니다. 그 회사 노조 없습니까? 강제 해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법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 이거는 우리가 홍카콜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도 테마로 또 하나 설정을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진핑이라고, 에이, 나는 그 사람 잘 모릅니다. 오, 60대는 홍준표면 치를 뜨는데 아마 박근혜 대표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이해할 때가 올 겁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은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부가 말을 듣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데도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아마 정권 바뀌면 달라질 거예요. 경기지사 이배영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보고 좌파들이 막말한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쌍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쌍욕을 해도 되고 나는 하지도 않은 막말했다고 덮어 씌우고, 좌파들이 그렇습니다. 조국 임종석은요, 난 조국인지 타국인지 내가 모르지만 그 사람보다 임종석 실장은 국회에 있을 때 봤는데, 임종석 실장은 아주 나이스하고 좌파지만 좌파지답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요즘 대통령 비서실장 하고 난 뒤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 내가 나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시민 씨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1월 초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TV 홍카콜라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보시죠. 예. 이철욱 경북지사가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에 눈물을 보였는데 무슨 의미냐? 이철욱 지사는 박정희 매니어입니다. 매니어인데, 박정희 대통령 매니어인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말하자면 음해성 말하자면 비하하고 음해성으로 하는 이 정권 때문에 가슴이 아프겠죠. 그래서 울었을 것으로 봅니다. 홍준표 대표님 최종 목표야 나라 한번 운영하는 거죠. 범죄와의 전쟁, 이거 한번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이거 다시 해야 될 겁니다. 네. 신재문 사무관은요. 신재문 사무관은 아까 두 분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보니까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자기가 폭로를 해서 이득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폭로를 한 거는 나는 정의로운 폭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신재민 사무관을 앞에 김태우 주사는 미꾸라지라고 하고 신재민 사무관은 쏘가리라고 하겠죠.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국회의원 수는 200명으로 줄이자. 그리고 굳이 한다면 상하원 양원으로 해서 상원 50명을 두고 250명 정도가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비례대표는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삼류 종편에서 그걸 갖다가 유튜브 대박을 노리고 한 이야기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 종편에 나오는 그 패널은 삼류 싸구려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대선 공약으로 내 그걸 했어요. 지난번에. 왜 국회의원이 200명 이상이냐. 지금 헌법에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선 후보는
그 내용도 모르고 150명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고 굳이 하려면 상하원 양원으로 해서 하원 200명 지역구만으로 상원 50명 이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건 내 지난 대선 공약입니다. 유승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참 똑똑한 사람인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양은제도 중국발 미세먼지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에 대부분이 그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난 대선 때 전주 지방으로 가면서 아침에 온갖 그 들판을 지나가는데 전주 그 호남평야를 지나가는데 미세먼지가 꽉 차 있는 걸 봤어요. 왜 이러냐 이렇게 중국발 거랍니다. 서해안에. 그래서 지금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됩니다. 2020년 총선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 되면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 내부를 걱정합니다. 소위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분열이 돼서 우리 당 내부가 분열이 되면 그거는 선거가 더 어려워진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 내부가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거에 이기는 첫 길이다. 난 그래 봅니다. 진주 어려운 다시 하려고 합니다. 김경수가 이런 질문이 왔는데 김경수 지사가 지사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고성국 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나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최근에 내 보고를 보니까 좌우 진영을 넘나들었던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를 비난하든 말든 내가 적어도 고성국이 상대가 아닌데 무슨 고성국이한테 내가 뭐 올리 그러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떠들다 그냥 말겠죠. 예. 친중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펠로폰네소스 그 전쟁사를 쓴 주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죠. 1, 2위가 싸우는 거를. 그런데 1, 2위가 싸우는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야 할 길은 1, 2위 싸움에 말려들어가지고 친중 친미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살 길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한반도가 지금 70년 동안 안정이 되고 전쟁이 없었던 것은 왜 그러냐? 북중일, 북한, 중국, 북중러, 러시아 그 사회주의 동맹하고 한미일, 한국, 미국, 일본 자유주의 동맹이 군사균형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70년 동안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지켜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려고 지금 난립니다. 나는 그것은 이 정권이 정말로 잘못하는 선택이다. 까딱하면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도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이 정권은 북핵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그 문재인 정권의 남북정책이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한미일 이 자유주의 동맹을
국권이 지키는 길만이 한반도의 안정이 보장되는 길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고 좀 넣으세요. 예. 근데 광고는 그 구글에서 저가 알아서 였습니다. 근데 광고 들어가거든 끝까지 그 다 봐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직원들 월급이라도 줍니다.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만들면서도 미안해 죽겠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정몽준 의원처럼 돈이 많으면 이게 직원들 전부 월급을 주겠는데 지금 직원들은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밥 먹고 내가 이게 참 미안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구글에서 광고 들어가거든 끝까지 봐주세요. 기업들 국내 복귀 위해 노동계획하고 법인세 감면하지 않나요? 아마 내가 작년에 월남을 베트남을 가봤는데 그게 이제 기업 리쇼링 때문에 국내에 좀 들어오라고 하려고 가봤는데 그 가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베트남은 우리나라 임금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고 그리고 노조가 강성 노조가 없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우리나라 오겠습니까? 그게 안 오죠. 그래서 내가 그 베트남 가서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이라도 관리직으로 좀 채용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상태로서는 강성 노조 있고 정부가 반기업 정책 쓰면요 해외로 지금 탈출하고 있는 엑소더스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절대로 기업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환경이 안 돼 있어요. 앞으로도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나가는 데는 들어오려고 안 할 겁니다.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이 군 가산점 부활하자고 내가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군 가산점 부활은 안 되고 5.18 뭡니까 가산점 두는 거는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군 가산점 부활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절도 착수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이게 될까요? 안 되는 거는 대북 제재 때문에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를 왜 했을까요? 지금 이 정부는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다 망하고 일자리 대란이 일어났는데 오직 기대는 것은 남북평화쇼입니다. 남북평화쇼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철도 착공 시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거죠. 나는 그거 안 된다고 봅니다. 조원진 어떻게 생각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조원진 같은 사람은 나는 그 평가 대상에서 뺀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 양식력 금액력 거부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에 우리 유튜브에 이게 왜 잘못됐는가 그게 자세한 설명이 나갈 겁니다. 그때 보십시오. 우리 대학에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이게 교육법을 좀 대학관계법을 바꿔야 되는 게 사립대학을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을 하면 전부 국고기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폐업을 못해요. 그래서 폐업을 하면 투자 금액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법을 만들면 아마 대학이 대폭 줄어들 겁니다. 자율후원금을 받으면 홈카콜라 운영에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거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변희재라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언론의 자유 침해죠. 자기들은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고 의용방송해도 되고 변희재 씨가 뭘 하면 그걸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하면 들어가 있죠. 참 변희재 씨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거 정부에서 자기들 입만 맞는 언론만 자유를 누리고 나머지 반대파는 전부 입 닫고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남자 70%가 문을 싫어하고 20대 여자 70%가 문을 좋아한다. 이건 아마 최근에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정치인들이 하는 말 그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특히 문 대통령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아마 거짓말 대통령이라는 그 제목으로 또 거짓말 시리즈가 쭉 이야기 나갈 겁니다. 썩는 것은 별로 좋지 않죠. 네. 네. 홍경이라는 별명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까 고성국에 대해서 내 이야기했으니까 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라기보다도 왜 여성가족부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차라리 여성가족부라고 하지 말고 청소년부로 전부 해가지고 그래 하고 여성 문제만 또 특히 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붙이면 될 것을 그걸 갖다가 특정하게 여성가족부라고 만들어 가지고 소위 남자들로부터 또 뭡니까 그 상실감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탈원전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상하게 뭡니까 판도라인가 그거 보고 난 세상에 그 영왕비 보고 그 원전 반대하는 그 대통령은 내가 처음 봤네요. 예. 정미경 전 의원 그분 어떻게 아주 똑똑하죠. 아주 똑똑하고 훌륭합니다. 지난번에 공천을 말하자면 지역구를 억지로 옮겨가지고 해주는 바람에 실패를 해서 그렇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네. 이제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약 10분 뒤면 저희의 10만 구독자 돌파, 300만 조회수 돌파 기념 첫 번째 무엇이든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라는 이 실시간 생방송이 예. 종료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예. 예, 홍준표 대표께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몇 예.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별명이 여러 개 있으세요. 홍카콜라를 통해서 문재앙이보다는 홍발정이 낫다라고 이렇게 인정도 해주셨는데 사실 홍크나이트, 홍반장, 홍카콜라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온 별명 중에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건 어떤 거예요? 마음에 드는 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세요? 예. 어릴 때는 별명 있으셨어요? 어릴 때도 별명은 없었죠. 어릴 때는 대학 때 별명이 무게 선생이었어요. 무게 선생이요? 예. 무슨 뜻이에요? 무게 선생이라는 게 그 무게가 땀 무게가 아니고 네. 사람을 전혀 안 가리고 그 업설무자에 계단계자를 썼어요. 네네. 업설무자에 계단계자를 썼는데 사람을 제일 윗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뭐 어린애나 어른이나 누구를 안 가리고 참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다. 네.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저보고 그 무게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별명 외에는 내 별명 마음에 드는 것도 없어요. 네. 제가 홍발정이라고 하는 별명은 나 참 그게 그러니까 1973년 동안 2년 동안 그때 하숙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72년도에. 친구들의 일화를 그렇죠. 말씀하셨던 거죠? 그 친구라기보다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은 저 혼자고 나머지는 S대학 상대 사람들이 그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같은 하숙집에 있을 뿐이지 친구는 아니에요. 엄청 근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를 내가 뭡니까 말을 안 했다고
그걸 나중에 검사가 돼서 보니까 이게 큰 죄더라. 네. 내가 못 말렸다는 거. 그 법률적으로는 죄다 아니에요. 말하자면 윤리적으로. 저는 그 가담도 안 했으니까. 굉장히 그래. 억울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대선 때 그게 2006년도 내 책에서 쓴 이야기 이미 그 당시에는 여의도 기자들한테 다 설명이 돼갖고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는 그랬는데 아마 문통청에서 네. 작업했겠죠. 네. 그 드루킹 통해 갖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워 보니까 나 아소리도 못하고 당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 물어봤어요. 네. 문재앙보다 그나마 홍발정이 안 났나 이러니까 오케이 그런 게 그 당시 한 80몇 프로 됐죠. 네. 그래서 대표님,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좌절하는 시대입니다. 그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황금돼지의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살자.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언제나 열심히 살면 예? 이성에서 복을 못 받으면 저성에 가서도 받는다. 나는 좀 아는 사람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면 이성에서 복을 못 받으면 저성에 가서도 받는다. 네. 그래서 아까 내 신과 함께라는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 보면 좀 황당하지만은 아마 그거 보면 죄짓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좌파들은 뻔뻔해서 그거 봐도 계속 나쁜 짓 할 거예요. 오늘 페이스북에도 예. 사자성어로 신년 인사를 해주셨어요. 예. 네, 그게 어떤 뜻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진충보국이라고 진심을 다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은혜에 보답하겠다 그 뜻입니다. 네. 진충보국이란 말이 금년도 내가 출발을 하면서 사자성어로 진충보국이라고 나는 그렇게 정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이미 88년도 노량진 수산시장 사건 때 대한민국 언론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나이가 60이 이제 갓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60 넘어가도 나는 억울한 나이가 아닙니다. 북망산 가더라도 문제는 이 나라가 내 자식, 내 손주 이런 내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인데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금년도에 내가 갈 방향은 진충보국이다 그렇게 오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네. 이 현 정부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다음에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정부가 들어섰는데 사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아주 빠르게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대표님께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것 좀 잘해달라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내가 앉아서 좀 패러디 비슷한 말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근데 SNS 석상을 보면 내 아들이 먼저다. 그거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내 아들이 먼저다. 이래 도배를 하고 있는데 새해 들어서는 내 아들이 먼저다.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다.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인한테도 의료보험 적용하고 뭐하고 다 대우를 해주는 게 무슨 세계 대통령 출마하시는 것도 아니고 중국 가서 또 서민 밀집 지역에 가서 뭐 해봤다 했던 게 그 중국 대통령 출마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내 나라 내 국민이 먼저다. 김정은이가 먼저다. 이것도 좀 탈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내 나라 내 국민이 먼저다. 한번 홍카콜라 초대하는 건 어떠세요? 에이, 그 현실성 없는 이야기 하죠. 현실성 없는 이야기 하죠. 한번 그래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아니. 괜히 그거는 그래 하는 거는 문통이 잘하는 쇼입니다. 지금 이제 12,000분께서 저희 홍카콜라를 함께 봐주고 계십니다. 아주 애석하지만 여러분이 2만 명이 들어와 주시면 제가 노래를 하겠다고 저 뒤에서 한번 뽑아보고 오기도 했는데 오늘 달성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대표님 뼈 때린다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아세요? 예? 뼈 때린다. 난 모르겠네. 뼈 때린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워낙 새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팩트 폭행은 들어보셨어요? 예? 팩트 폭행. 그거는 지난 대선 때 들어본 말이죠. 네, 같은 의미의 얘기입니다. 예. 저희 홍카콜라가 아주 요즘 국민 답답한 속을 풀어주는 이 뼈 때리는 방송, 팩트 폭격기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우리 홍카콜라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잘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방송을 하면서 작가가 없습니다. 작가도 없고 원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조금 빗나가는 수도 있을 건데 다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배현진 제작자가 5명 데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지만 조회수가 100만이 되면 공중파 3사를 넘어서는 그런 사회적인 전파력이 생깁니다. 하루 조회수가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조회수가 더 중요합니다. 하여튼 옆에 분들에게 많이 좀 봐주십사 하고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